마지막으로 김영환 국가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을 주셔서 북한에게 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결제를 해주시라 김영환님. 예, 먼저 국민통일방송에서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획을 해주시는 데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게 아까 이제 박용호 씨 같은 경우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마당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동안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표현이 좀 약간 뭔가 기존의 이 북한 체제 혹은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 약간 이질적인 요소, 돌출적인 요소 혹은 극히 부분적인 요소 이런 측면으로 어떤 시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이석기 선생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시장은 북한에서 뭐 그런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뭐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개인도 기업도 기관도 국가 자체도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국가와 북한 체제 자체와 불가분의 그런 핵심적인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흔히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사회주의냐 우리가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대사회 혹은 근대사회 근대 한 초기 좀 지나서부터 널리 확산된 사회재산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호,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호가 없다는 것, 그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런 측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아니 그럼 아주 극히 낙후된 사회, 사회주의하고 전혀 아무런 상관, 사회주의에 살짝 못 들어본 사회에서도 근대 초기에는 그런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사회재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사회주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시장이나 사회재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기준은 결국 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유제, 하나는 계획경제,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죠. 이 사회주의의 3대 핵심 특징인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북한에 국유기업이 많긴 하지만 이 국유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국유기업 중에서 개인 혹은 개인 연합이 그런 국유기업의 이름을 빌리거나 아니면 형식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을 그거는 이제 형식만 국유기업이고 내용은 개인기업이니까 그런 것도 제외하고 혹은 외국 기업과 국가와 합작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냥 외국 기업이 그냥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영기업이지만 사회기업 비슷하게 운영하는 시장 임금을 주고 사람들 시장적인 방식으로 고용을 해서 그리고 시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는 약간 그거는 이제 국유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 전체 경제에서 국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유 부문이 생산하는 국유 부문이 국가 경제나 국가 시스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경제는 어때요? 계획경제는 국유제보다 더 철저히 망가졌어. 완전히 북한에서는 계획경제 자체가 막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본주의 국가인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더 망가졌습니다.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국가가 나름대로 이제 재정 계획이나 뭐 어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에서의 그런 뭐 재정 목표를 실행한다든지 뭐 어떤 물가 목표를 실행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계획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계획 경제는 완전히 철저하게 판단됐습니다. 뭐 국가 고시 물가라든지 이런 건 뭐 아예 완전히 포기한 지 오래고 기타 어떤 계획 경제의 다른 영역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론적인 표현이고 내용적으로는 공산당 독재죠. 공산당 독재인데 북한에서 공산당 독재 하고 있습니까? 60년대까지는 공산당 독재를 했었죠. 근데 60년대 말에 김일성이 공산당 위에 올라타면서 실제로 점점 공산당 독재는 해체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뭐 그래도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뭐 공산당 위에 김일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공산당 독재의 요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거의 뭐 9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공산당 독재라는 것 북한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를 이미 완전히 상실했다. 그냥 왕이 통치하는 사회죠. 북한은 공산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처형되거나 어디 쫓겨가겠죠. 왜냐하면 공산당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은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지. 공산당은 그냥 뭐 권력이 있는 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 북한에서 이미 옛날에 해체된 거예요. 그냥 왕조사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사회. 그래서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인 그런 계획경제, 국유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세 가지가 북한에서 이미 뭐 완전히 해체되거나 많은 부분 거의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그냥 저문명 국가, 문명 수준이 많이 뒤떨어진 저개발 국가, 이자 왕조 국가, 저개발 왕조 국가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그 측면은 뭐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한때 뭐 남한에 비해서 1인당 GDP가 3배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70년대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2090년대 중반에는 뭐 한국은행 발표는 뭐 계속 뭐 어느 시기나 뭐 북한이 1인당 GDP $1,000 뭐 경제가 좋아져도 $1,000 뭐 경제가 아주 악화되고 $1,000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실질적으로 90년대 중반에 국민소득은 한 $400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계속 꾸준히 민간을 중심으로 개선되어 와서 지금은 한 거의 $1,500를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변화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 경제를 그리고 국가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가서 주민들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북한이 개혁 개방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혁 개방이란 말이 자체가
북한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개혁 개방 우리가 뭐 개혁이라는 건 일반 명사죠. 개방이라는 말도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 말은 북한에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개혁 개방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그런 중국이 발명한 특수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그런 어떤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외부에 향해서 문을 열 때 그럴 때 개혁 개방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어떤 국민소득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이미 넘어서는 그런 국가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앞으로 뭐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국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쓸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김정은은 굉장히 어떤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지난 10몇 년 동안 이 검증이 쭉 되어 왔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뭐 뭔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혹은 1, 20년 이내에 그렇게 체제 위협적인 그런 요소 별로 없다. 오히려 기존에 망가진 행정 시스템을 보완해주고 기존에 망가진 국가의 각종 주민복지 시스템을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완적인 효과가 훨씬 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김정은 시대는 뭐 오락가락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특별히 오락가락하지 않고 대체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서 어떤 시장 탈시장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물론 뭐 부분적인 조정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강력하게 뭐 탈시장으로 가는 정책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이미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지는 순간 북한에서의 모든 국영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영위조차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그 주민에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조차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뭐 국가 시스템이 그걸 대체하면 되냐면 정말 맞습니다. 북한에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해봤는데 또 잘 안 된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됐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절대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앞으로 북한이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게 시장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건 뭐 속도의 문제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은 과연 속도가 빠르냐 늦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뿐이지 결국 선택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미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